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조용.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일단 2마다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값 fx 더하기 b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10대. 그럼 결국에는 요 fx 더하기 b의 연속성을 보는데 어디서만 보면 될 것 같냐면 0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제 값이 서로 이제 같아지겠죠. 그래서 요거 0을 넣어보시면 f0 0일 때니까 a인가?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 너랑 이쪽이 0 들어오면 1인가요? 1 플러스 b죠? 이렇게 이게 이제 0에서의 경계값을 대입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가 또 같아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a 플러스 b고 1일 때는 0이죠. 0 플러스 b 이렇게. 요게 이제 서로 같아야 되네. 그랬을 때 a 빼기 b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해봐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같아지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제 절대값 b와 절대값 1 플러스 b가 같아지는데 절대값끼리 같은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서로 같거나 합이 0이거나. 근데 서로 같을 수는 없으니 합이 0이고 b 값이 바로 나옵니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럼 절대값 a 마이너스 2분의 1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a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a는 0 또는 1이 됩니다. 각각에서 a 빼기 b가 두 개가 나오고 그러면 답이 2가 나오나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14번. 그러니까 이거를 11번을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프적으로 안 하셔도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세 집합이죠. A, B, C. A와 C는 직선이고요. B는 원입니다. 원. 근데 A 합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FT라고 해놓고 FT가 정확히 세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R이 하나밖에 없나 봐. 일단은 A라는 건 이렇게 생겼고요. B라는 거는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자리인데 마이너스 1,1이면 이 정도 되겠다. 그지? 이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y는 x고 a, b를 합집합한다는 거는 두 도형을 이제 합쳐주시고 그 두 도형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좀 작을 수도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반지름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그려진 원과 직선을 합친 게 A 합집합 B고 교집합 C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예요. 보시다시피 T값이 충분히 작으면 1, 1, 1, 1, 1 접할 때가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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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1, 1,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에서 접할 때 불연속, 위에서 접할 때 불연속, 불연속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원이 좀 충분히 반지름이 크다면 어떨까? 얘가 만약에 원이 충분히 크면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밑으로 지나가요. 1, 1, 1, 1 접할 때 두 개 되면서 불연속 셋, 셋 가다가 정확하게 이 교점과 위에 하나를 지나면서 두 개가 되면서 교점의 개수가 총 두 개로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요 주변에서도 역시 불연속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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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가다가 다시 요 교점과 위에 하나 지날 때가 두 개, 다시 세 개로 가다가 접할 때가 두 개,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불연속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반지름이 작은 상황도 아닌,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세 군데서 불연속인 상황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이 있고 yx가 이렇게 접해서 이 도형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지나가면 1, 1, 1, 1 접할 때가 둘, 셋,
셋 가다가 접하는 곳에서 다 같이 겹치니까 교점의 개수 총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둘, 다시 셋, 둘 이런 식으로 세 점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다.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 중에 가장 아래쪽 케이스에 선생님이 적어준 게 뭐가 있었냐면 도형이 한 점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 주어진 상황에 해당한다. 됐죠? 반지름 얼마일 때야? 루트 2죠, 루트 2. 그지? 왜냐면 여기가 1마일이고 마일 1. 여기 00이죠, 00. 답이 그래서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20번. 역시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형태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조금 조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A 값이 0인 케이스는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를 따로따로 분리하시면 되죠. 만약에 A가 0이 되면 교점의 개수는 총 1개가 나오죠. 그래서 F0은 1이 나오고 그 이외에는 판별식을 쓸 수 있다고 했지. 짝수근의 판별식인 A 빼기 3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서 하면 A의 A 플러스 A의 A 빼기 3인가? 이렇게 되나? 아마 판별식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묶어주시면 A 빼기 3에 2A 빼기 3. 그래서 A 값이 2분의 3일 때와 3일 때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 A 값이 A는 2분의 3과 3이 된다. 이거 더하는 거네. 그리고 0이고 요렇게 요거 3개 더하고 3까지 더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가 되지? 2분의 15 나오나? 그죠? 답 4번에 있죠. 다음에 29번. 생각보다 금방금방 하죠. 자, 두 정수 밑줄 AB에 대하여 정수 조건 나와 있고 실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다음 함수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A, B의 범위를 주고 나번은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게 이제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분수식으로 준 경우에는 너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의 x제곱 더하기 2A의 x 플러스 b가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역시 여러분이 간과하기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무지성으로 판별식 들어가죠. 그게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가 혹시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너가 0이 되면 요만큼이 다 0이 되고 B만 0이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A가 0, B는 0을 제외한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됩니다. 맞아요? 요거를 빼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A제곱에 마이너스 AB가 0보다는 좀 작아야 되죠. 이렇게 A 값은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여러분이 A에다가 대입을 해가면서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A로 묶어서 이렇게 하든가 A의 A 빼기 B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뭐 어차피 A는 6개만 대입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너가 마3이야. 그럼 너는 마3, 마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즉 B 값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A가 마3일 때는 없습니다.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지.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일 때 한 가지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만 따박따박 세시면 되겠다. 29번도 좋은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있고 그리고 당연히 0을 빼먹겠죠. 빼먹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A, B의 순서상을 셀 때도 이제 조금 부호 조심해 가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잘 세셔야 됩니다. 3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6분의 n이 되면 fx는 n 플러스 2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x가 6분의 n이 아니면 6분의 n 주변인 거죠. 그때는 3분의 19 x를 따라간다. 그때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너가 그 자연수에서 연속이 된다면 너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요 x는 k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네. 그럼 x가 어떤 자연수 k라고 한다면 이 k는 6분의 6k라고 쓸 수 있니?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자연수일 것이고 너가 n의 역할을 하는 거죠. n의 역할. 그러면 fx는 그때 n 플러스 6인 거니까 6k, n 플러스 2인 거니까 6k 플러스 2인 거고 그때 너가 극하는 3분의 19k인 거죠. 3분의 19k 이렇게 요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나오지 않나? 넘기면 3분의 k는 2니까 k는 6 나오나요? 이렇게. 그때 너의 함수 값은 아무데나 갖다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 넣으면 38 더하기 6이니까 44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이고 47번 43번이랑 이런 거 다 막 질문했던데 넘어갈게요. 47번이 가우스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싫을 수는 있는데 근데 완전히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뭐 중동 휘문에선 좀 꺼리는 편이고 경기고 같은 데서는 사실은 내려면 낼 수도 있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가우스 x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우스 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n 주변에서 n-1과 n으로 이루어진 상수함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우스 x 자리에 요거를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47번을 풀 때도 가우스 x의 3승인 거니까 너가 n보다 약간 작을 땐 요쪽 즉 n-1에 3승에다가 더하기 f 너가 이제 n일 땐 거죠. n 여기도 n-1 이렇게 너랑 뭐가 같은 거냐면 n일 때랑 그럼 n 3승이 되고 얘는 똑같고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fn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너가 n 3승에서 n-1의 3승에서 n 3승을 빼게 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쟤를 시그마 한다는 거는 쭉쭉쭉 없어지죠.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0의 3승 마이너스 6의 3승이 남아서 바로 마이너스 216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그래서 가우스는 요 두 가지를 대입해서 서로 같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n-1 넣고 n 넣고. 요거보다 더 어려운 가우스 문제면 어차피 풀기가 좀 힘들다. 요 정도만. 네. 자, 다음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fx는 1, 2, 3에서만 불연속. 그리고 2차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합성함수가 x는 k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f 합성 gx지 그지? 보고 싶은 거는 뭘 보고 싶냐면 x는 k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어요. x는 k 주변을 본다는 거 주변. 근데 x 입장에서는 k지만 얘가 x 자리에 들어가면 실제 f라는 겉에 있는 함수에는 gx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gx라는 값이 xk 주변에서 어떤 모습을 띌지를 보셔야 됩니다. gx라는 함수는 정확히 k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함수죠. gx는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k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값이 얼마니? 여기 아마 k인가요? 딱 k네요. k.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즉 k 주변에서는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k보다는 조금 작은 값,
정확히 여기서는 k, 여기서도 다시 k보다는 조금 작은 값,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것들이 이제 f 안에 들어가면서 연속성이 깨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f 기준에서 1에서는 어떨까? 1에서는 잘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자, 이렇게. 그럼 만약에 k가 1이야. 그러면 k에다가 요 x에다 1도 넣고 1보다 작은 것도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너의 좌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일 때는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k는 1일 때가 불연속이에요. 즉 여러분이 살피셔야 하는 건 뭐냐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어디가 다르냐면 1일 때, 2일 때, 그리고 3일 때는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이 나온다. 그 다음에 60번. 자, 실수 t에 대하여 역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너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다항함수 hx는 3차 이하의 다항함수이고요. 곱했을 때 연속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h5를 구해보자. 일단은 gt가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네. fx를 그려서 하든가 0으로 가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가 한계죠. 그래서 이때는 들어가고 가다가 2로 가네. 자, 이렇게 생겼네. 너가 마이 0.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랬을 때 조금 주의할 거는 뭐냐면 너가 0이고 1이고 2인데 여기다가 기울기가 일자리인 y는 x 더하기 t를 이렇게 갖다 그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린다고 쳐봐. 자, 이렇게 그어지다 보면 이렇게 뭐 지나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즉 내가 요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와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라는 값이 서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서로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 가로 길이는 2짜리예요. 너의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두 점을 연결한 거는 기울기 1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과장을 하자면 기울기 일자리가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111 여기 지나갈 때가 불연속 또 근데 여기 지나갈 때가 정확히 연속이죠. 그죠?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잠깐만 맞나? 아닌데 불연속인데? 왜냐면 둘 다 지나니까 불연속이죠. 그죠? 불연속 그다음에 여길 때가 불연속 이런 식으로 봐봐. 자 1111 둘 셋 둘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쪽을 지난다고 연속이 아니에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연속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불연속점, 미분 불가능한 점 이런 곳을 지날 때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지. 달라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x 플러스 t 입장에서 즉 t값 입장에서는 t는 누구냐면 y-x인데 y-x를 해보시면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그러면 y-x니까 1-2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가 0-2가 2고 여기 지날 때가 1-0이니까 1이죠. 그래서 이렇게 t 입장에서는 1, 2, 3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바로 GT이고 hx와 요 g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요 세 점을 근으로 가졌을 것이고 보니까 3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요 h-1이 12라는 데서 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hx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x마 1, 2, 3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나왔으면 a 값이 손쉽게 나온다. a는 2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그런가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아, 마일이구나. 그러네. 그러네요. 그래서 대입해서 A값 구하시면 끝난다.
61번. 실수 t에 대하여 fx와 gx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했고요. 이때 ht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 a 값을 이제 모은 집합이 라지 a고요. 정확히 세 점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거 수업 때 안 했나? 아닌가? 안 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죠. 자, 일단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k 값이 부호가 나와 있나? 부호가 안 나와 있네. 그럼 얘는 경우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k 값이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0일 때가 기본적으로 불연속이네요. 우리가 0에 좌극하는 마이너스 3, 0에 우극하는 플러스 3이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너가 3, 너가 마 3, 그리고 얘는 0이랑 마이너스 2k에서 근을 가져야 되네. 첫 번째는 k가 0보다 큰 거,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0과 마이너스 2k에서 이런 식으로 갖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0과 마이너스 3k에서 근을 갔죠. 0과 마이너스 3k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언제냐면 k가 양수일 때. 자, 여기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직선을 갖다가 그어가면서 연속성을 확인을 하고 싶대. 그러면 마이너스 4짜리가 이쪽에 어딘가에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요 아주 밑으로 지나가면 교점의 개수 몇 개예요? t값이 충분히 작을 때 몇 개 나와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요 밑에서 만나겠죠. 밑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하나, 1, 1, 1, 1 어디서 모르겠지만 접한다고 치면 불연속. 그 다음에 3개, 3, 3, 3, 3 여기를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애매하죠. 아, 그렇다는 건 너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관련이 되어 있겠네. 즉 너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k인데 마이너스 3k가 과연 마이너스 4보다 더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이 점에서 연속성이 뭐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편의상 일단은 마이너스 4가 절대값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까 이제 접할 때가 불연속 셋 가다가 여기를 지날 때가 2개 이때가 3개? 아니다 요것도 3개다 위에서 만나니까 3개는 너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4개죠. 네. 그러다가 접할 때가 또 불연속 그러다 또 여기 뾰족점 지날 때가 또 1개에서 그러니까 2개에서 이제 1개로 마지막에 1개입니다. 여기 위에서 만나야 돼요. 저 위에서 만나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때랑 접할 때랑 여기 지날 때 접할 때 불연속이 나와요. 불연속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옵니다. 즉, 이런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쪽이 절대값이 아주 더 커서 아주 가파르고 마이너스 4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11 가다가 접할 때 불연속이죠. 셋 가다가 여기를 지날 때가 두 번째 불연속 다시 가다가 세 번째 불연속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너의 우미분 계수와 마이너스 4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비교를 했을 때 우미분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3k인데 둘 중에서 요 미분계수 쪽이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되고 실제 값 입장에서는 더 작거나 같으면 되죠. 요때가 가능합니다. 요거 이해가요? 네. K값 이제 마이너스 뚝딱뚝딱 해서 넘기면 얼마야? 3분의 4보다 크단가? 커나 같단가? 그렇죠? K는 커나 같다 3분의 4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K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K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함수가? 어떤 모습이 나오죠? 0이 되면 요렇게가
아, 거꾸로 그렸잖아. 아, 얘가 마3이고 얘가 3, 플러스 3인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아, 고마워. 자, 고맙다, 준우야. 아, 오 마이 갓. 아, 이게 느낌은 이런 상황이 맞네. 어? 뭐로? 아, 그래. 계열 맞네. 자, 요거랑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이거거든. 아이네. 아, 그래도 찍어봤구나. 훌륭하다. 자, 잘했다. 자. 학교에서 할 게 없어서 내 수업 영상을 다 보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자, 보람차기 그지 없고. 근데 똑같아요. 결국엔 여기서 접할 때, 여기 지나갈 때, 이쪽의 경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접하는 쪽이 기울기가 더 큰지 작은지인 것 같고, 아마 절대값 똑같네요. 그럼 판단 자체는 똑같네, 결국에는. K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베타가 3분의 4가 나오니, 그러면? 혹시 구해봤나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그래. 알아서 하세요. 욕심은 알아서 하겠죠. 넘어가. 자, 알았어. 미안해. 해줄게. 자, 지랄은 알았어. 자, 자, 문제 지랄 같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요거죠?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네. 요게 K가 0일 때입니다. 0일 때. 도 들어가고 빠지고.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갖다 그어보시면 가다가 접할 때 하나. 여기 지날 때 둘. 여기 지날 때 셋. 접할 때 넷. 그래서, 안 되는구나. 요게 지금 K가 0일 때인데, 이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마지막으로 K가 음수일 때를 또 해봐야 되겠죠. K가 음수가 되면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그때는 얘랑 요 실근이 이쪽이 이제 원래가 여기 얘가 마이너스 2K인데 마이너스 2K가 그러면 양수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K가 이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K고 여기가 0이고 요게 이제 K가 음수일 때예요. 근데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방금하고 비슷하지 않나? 자, 마이너스 4짜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러면 요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한 점. 그러면 0, 0, 0, 1일 때 불연속. 0 아니다. 밑에서 지나가죠. 1이죠. 1 사실. 어쨌거나 교점의 개수가 접할 때 달라지고 여기 지날 때 2번 달라지고 여기 지날 때 3번 달라지고 접할 때 4번 달라지죠. 즉 이쪽에서 접하는 순간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4x가 약간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기껏해야 너의 점이분계수와 같든지 그래서 너의 점이분계수와 또 비교하시면 돼요. 이 점이분계수가 이제 2k죠. 2k 2k랑 마이너스 4를 비교를 했을 때 요 점이분계수 쪽이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더 가파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작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등호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K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베타는 3분의 4가 나옵니다. 됐나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오늘 거 수업 교재 보시고 지난 시간에 약간 겁을 주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 내용이 좀 중요하다 그뿐이지. 응? 어차피 앞으로 없어요. 개념 없고 앞으로 쉬는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없거든. 왜? 두 번은 쉬기는 짧은 시간 있나?
두 번씩 11시.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쉬는 시간이 한 번이 남았는데, 언제 쉴지를 좀 오늘 한 장 반이니까 고민 중에 있는데. 한장 풀고 싶어요. 그럼 네 문제 딱 풀고 쉴까요? 네 문제 가면 안 되죠. 딸랑딸랑. 딸랑딸랑. 자, 다섯 문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아. 이것도 많아. 그 어렵다. 145번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어려워요. 조용. 다음과 같은 최고차의 개수가 일자리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a는 일단 절대가 b가 아니고요. b는 0이 아니래요. 얘는 이제 왜 줬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때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더하기 어쩌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fa는 0이 돼야 된다는 거는 금방 찾으셨을 겁니다. fa가 0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x를 a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1이 아닌 3분의 4라는 값이 나온 걸로 보아 fa가 0이라서 약분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극한값이 1이 아닌 게 나온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분자분모를 x 빼기 a로 그래서 나눠주시면 돼요. 요 식에서.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fa가 0이 아니야. 예컨대 k야. 그럼 너가 0이고 k고 0이고 k니까 k분의 k니까 1이 나와야 될 1이 아니죠? 그러니까 k는 반드시 0이라서 약분이 된 거다. 이런 논리이고, 요거를 x-a로 나눠주시면 fx 더하기 1과 x 빼기 a분의 fx 빼기 1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3분의 4가 나오는 거죠. 요 극한값이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7쯤? 마이너스 7? 정확하네. 정확하네요. 마이너스 7이 되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8이라서 정확히 3분의 4가 나온다. 그래서 f' a가 마이너스 7이 나오고 fa는 0이 나오는 이런 상황. 자, 이때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b와 마이너스 b로 가는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는 얘기는 fx가 b와 b와 마이너스 b에서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a일 때도 0이잖아. 근데 최고차원 개수가 일자리 3차함수잖아. 즉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a에 x 빼기 b에 x 더하기 b까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a는 절대가 b가 아니라고 그랬죠. 즉 요게 이제 세 점이 다 서로 다른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너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곱을 GA라고 했고요. 일단은 요거 F'A가 마이너스 7이니까 저기다 그냥 넣어서 X 빼기 A 날려주시고 갖다가 A를 넣으시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마이너스 7이 나오거든. 이렇게 요거 그냥 요 식에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요 극한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fx는 0의 모든 실근의 곱이 GA.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얼마 이거? A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B 제곱 나오나? 요게 바로 누구냐면 GA인 거죠. 근데 B 제곱을 A로 바꿀 수 있죠. B 제곱은 뭐가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에 A 제곱 더하기 7이라는 것이 바로 A에 관한 함수인 GA가 나왔고, 너의 미분계수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46번은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146번 해보세요. 이제 일반적인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gx 자체가 2로 다가갈 때의 극한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곱해서 미분이 되려면
제일 안전한 거는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라 함은 여러분이 말하는 미분법, 그냥 미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극한으로 식 표현하는 거 있죠? 극한 이용해서 식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이거 풀려고 하면 146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내가 썼는데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써있다 탈락입니다. 응? 곱의 미분법을 썼다면 탈락이라고.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그냥 극한으로. 특히나 우리 학교에 서술형 같은 게 좀 등장을 한다. 이제 서술형이 사장된 휘문고등학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서술형이 여전히 잘 나오는 중동고등학교 같은 데서 여기서 만약에 곱함수의 미분 어떤 계수 같은 거를 뭐 이용해서 뭔가 식을 쓴다? 근데 여기서 내가 f' 곱하기 gx 뭐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있다? 그거는 이제 애초에 미분 가능한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부분 점수를 거의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셔야 돼요. 정의로. 그 유명한 책 중에 저스티스라는 책이 있지 않나요? 그 문과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유명합니다. 알아? 그건 것 같아요. 그 왜 뭐 이쪽 선로에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저쪽은 100명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 가던 길이고 내가 바꾸면 한 명이 죽고 약간 뭐 이런 식의 약간. 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글쎄 4명에 5명으로 하고 원래 그게 한 명하고 5명? 원래 길 한 명 정도. 그래? 혹시 한 명은 넌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기적으로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마음의 어떤 짐이 크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공익으로 보자면 뭐 그쪽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만약에 또 한 명은 예를 들면 되게 건강한 젊은이고 5명이 막 되게 나이가 많고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막 이런 분들이야. 예컨대 아니면 뭐 예컨대 5명이 뭐 사형수야. 예컨대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약간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없죠. 그죠? 일배 셋? 편집하겠습니다. 자, 좌표 찍히면 조지기 때문에. 자, 146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자리인 3차 함수 fx이고 gx가 다음과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fx랑 gx를 그냥 이렇게 곱해서 케이스가 나뉘어져 있으니 케이스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빼기 2에 분의 fx와 그 다음에 밑에는 4f2가 되겠죠. 요건 fx 쓰는 게 아니라 x가 2일 때니까 자, x가 2일 때고 x가 2가 아닐 때고 다음과 같은 함수가 일단은 첫 번째로 미분이 되려면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되겠죠. 연속이 되려면 너라는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고요. fx는 다항함수이고 2에서의 극한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0이 된다는 거는 요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럼 다시 너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거는 fx는 x 빼기 2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보다는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즉 fx는 x 빼기 2의 제곱 정도는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이때 마지막에 H'2는 6이래요. 이 극한이 6이라고 했고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극한식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H'2라는 거는 리미트 x를 2로 보내주시고 x 빼기 2분의 요 자리에 이제 hx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 함수가 들어가면 되죠. 한 개 약분되고 x 빼기 한 개 남고 x 빼기 알파가 됩니다. x 빼기 2 x 빼기 알파 너의 극한 값이
나와 있는 6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4가 되나요? 이렇게 약분되고 알파값 나오고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풀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함수는 미분하기가 또 좀 불편하죠, 그죠? 이런 요소를 보시면 된다. 4f가 왜 0이냐고. 처음에 2로 가는 극한값이랑 저거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제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서 극한이 함수값이야. 그래, 알겠지 성지야? 자, 아, 예. 147번. 또 다음 함수 fx, gx에 대하여 hx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x가 1을 경계로 해서 갈아타는 함수.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h0과 h1이 각각 0 그리고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fx, gx 중 적어도 하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짜리인 2차 함수다라고 합니다. h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hx가 0부터 1 사이에서 반드시 어떤 종류 함수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사이에서 지금 나번 조건을 보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니? h x1 마이너스 h x2 요거를 나눕시다. x1 마이너스 x2로 나눌게요. 이렇게 주의할 거는 x1이 x2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이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 좌변은 평균 변화율 형태이고요. 우리가 임의의 모든 평균 변화율들은 2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근데 요 평균 변화율의 집합과 미분 계수, 미분 계수들의 집합은 거의 비슷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평균 변화율은 그것과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하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집합은 미분 계수의 부분 집합이기는 하지만 미분 계수 중에서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주 지극히 특이한 변곡 접선 같은 그런 것들 말고는 아주 지엽적으로밖에 없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 변화율이 2보다 커나 같다라고 줬다는 것은 h'x가 2보다 커나 같다라고 준 것과 같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너가 2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다고 너가 2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x1을 x2로 보내거나 x2를 x1으로 보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 계수인데 양변의 극한을 취한다는 것은 등호가 없던 것이 생겨야 돼요. 자, 이렇게. 즉 여기서는 등호가 빠져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우리 문제에서는 이미 h0이 0이고 h1이 2인 걸로 봐서 두 점을 연결을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2짜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0,0과 1,2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의 hx가 평균 변화율이 항상 2보다는 더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한 게 기울기가 딱 2짜리거든? 혹시 이런 식으로 증명했던 거 기억하나? 내가 만약에 요 직선보다 더 위쪽에 한 점을 지나가게 되면 너랑 너를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이 2보다 작아지죠. 너보다 아래로 지나가게 되면 너랑 너를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이 2보다 작아지죠. 즉 이 직선을, 이 선분을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요 fx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fx는 바로 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뭘로 연결돼? fx, gx 중 적어도 하나는 최고치 한계수가 3짜리인 2차 함수라며. 즉 여기부터는 뭘로 연결돼야 돼요? 2차 함수로 연결돼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직선과 x는 1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한 거는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 즉 함수끼리 서로 뺐을 때 x-1에 제곱을 인수로 갖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gx에서
fx는 2x로 결정이 됐으니까 2x를 빼주신 것이 최고차 한계수가 3짜리이고 이래서 중근을 가지는 이런 상황으로 결론이 납니다. 다 했죠? 148번 풀어봅니다. 147번은 요게 특이해. 평균 변화율에서 요 함수를 어떻게 내가 그냥 fx는 2x로 결정을 지었는지 저 요소가 좀 특이하다. 148번 풀고 설명하고 마지막 쉬는 시간 하고 뭐 그럼요. 몇개 끝나면 운동 좋아해요? 그냥 응? 한 시간 좋아해요? 뭐 하냐고? 수업 끝나고 아 오답 좀 풀려. 오답. 아, 저번에 안 풀었잖아. 도망가겠습니다. 떨어지면 살면 보여주는 거. 안갈 거야. 아니 나 하나만 그만하고. 최근에 왜 가야겠어? 예. 소희가 많이 늦지 않으면 또 하다 가고 11시 넘으면 또 가고 뭐 이런 거. 어차피 근데 우리 11시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답 풀어도 한 11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이건 씨 원형적 사고 새끼야. 빨리 풀어. 경제적 고생이 좀 어려워. 굉장히 쉽죠? gx가 차수를 잘 보시면 금방 결정이 되죠. 요 인수에 대한 결정만 잘 하시면 뭘 인수로 갔죠? x 빼기 1의 세제곱을 인수로 갔죠? 그래서 그냥 사실 요거죠? gx가 g'2가 3인 것까지도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fx에서 gx로 갈아타는 함수이고 k에서 미분 가능하고 즉 기본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냐면 직선과 3차 함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k에서는 미분이 된다는 거는 접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k에서는 그냥 만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는 어떤 일정함이 있었냐면 모든 근의 합이 일정한 특징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3차 함수 gx는 모든 근의 합이 현재 3인 걸로 미루어 보아 k 값은 당연히 얼마예요? k가 중근이고 마이너스 k가 그냥 근이니까 뭐겠어? 중근은 2번 더 하고 중근 아닌 건 한 번 더 하고 k는 3이 나오고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이제 3,8인가? 마3, 마이너스 64인가? 이렇게 지나는 거 맞나요? 그죠? 두 점을 지나는 게 바로 누구다? 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쓰든가 gx 그러니까 x 빼기 1에 3승 마이너스 fx
너가 x 빼기 3의 제곱 x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죠? 뭐 구하는 거야? F3에 갖고 가는 거야, F3? 끝났네. 뭔가요? 응? 아, 뭐가? 왜 뭐? 왜? 뭐가? 또 뭔지 알았어. 자, 잠시 쉬겠습니다. 왜? 왜? 어제 쭈꾸미 200마리 낚아서 괜찮습니다. 200마리요?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자. 200마리? 봅시다. 주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죠. 근데 200마리 다 익었어요. 냉동고에 있어, 냉동고에. 자, 149번 봅시다. 그냥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둘 다 다항함수고 fx와 그 다음에 요 gy 뭐 여러 가지 식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죠. f1 알려줬고 g0 알려줬고 마지막에 fx 함수 자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식을 봅시다. 다소 복잡하게 생겼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어차피 xy에다가 뭔가를 적당히 대입도 해봐야 될 것이고, 이런 식의 약간 낯선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셔야 돼요. 이게 편안하게 풀던 것들만 풀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이런 건 굉장히 새롭죠, 그 형태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F1는 4. 다항함수는 항상 그거죠. 우리가 미분 가능성도 준 거고, 정 안 되면 최고차, 네, 차수와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다항함수는 여정인가요? 그렇죠. 이름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끔 있어요. 아니, 저번에도 고3 애들 수업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A의 X승을 미분하면 뭐였죠?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질문을 한 애가 거의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애거든? 모의고사가? 근데 이거의 도함수를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이거 미분한 거. 아, 너네는 모를 수도 있지. 너네는 까먹었을 수도 있지. 미적이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냥 AX 아니야? 아 근데 그 EX 와, 그 EX 무서워. 얘는 요거였어요. 아 맞아 로그 AX 요건데. LN 아, 근데 이제 고3은 모를 수가 없거든, 사실. 근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자. LN이 어떻게 그런 거예요? LN 로그 일종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자. 미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다양한 거를 좀 넣어보겠죠. 그죠? 뭔가 좀 넣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저렇게 관계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접근을 뭘 이용해서 한다? 뭐의 정의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는 fx 함수 자체를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보다는 도함수의 정의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도함수의 정의는 뭐였지?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요거였거든? 근데 구조를 보세요. 그거를 쓰기가 좋을지. 그럼 우리는 맨날 x에는 그냥 x를 두고 y 자리에다가 h를 대입해서 저 관계식을 이용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해보세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xy에다 뭘 대입해서 값을 얻어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함수의 정의를 저 관계식에서 어떻게 이끌어내면 좋을까? 이게 아마 중동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그래요. 쪽을 나누면 됩니다. 뭘로 나누면 되죠? x, y 분의 1. x, y. x, y? x로는 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살짝 여기 x는 y. x는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고, 잘 보시면 자, 이 부분 보세요. 요게 지금 f 기준에서는 함수값끼리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이제 극한인데 x에서의 극한을 보는 거고, 그래서 양변을 2y로 나눠주시면, 그리고 양변을 극한을 취해주시면 뭐로 바뀌냐면 이만큼이 f'x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대로 이런 형태가 항상 x에서의 미분계수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저거는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x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으로 보셔야 되는데 fx는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f'x라고 쓰셔도 됩니다. 우변은 뭐가 나와요? fx 더하기 0에서의 극한값이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다 했네.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뭐 구하는 건데? fx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조건 뭐 이용한다고 그랬어? 뭐 되게 잘 이용한다고? 아까 문제 수험 도입할 때 벌써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응? 다항함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말고? 자, 그럴 거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줬겠지.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고 다항함수라고 줬단 말이야. 다항함수 특유의 풀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탈락? 뭐라고? 항등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이용한 풀이가 가능하고 조용. fx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놓으셔야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a에 x의 n승 뒷부분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놓고 너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최고차항이면 얼마 나와요? 2차 나오죠. 그래서 ax의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써놓고 너를 대입해서 개수 비교하시고 해결이 안 되는 요소가 한 가지가 남거든. 바로 최고차항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얘를 대입하시면 최고차항이 해결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150번 해보세요. K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150번은)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151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fx라는 함수의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k값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fx와의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fx와의 곱을 보는 거라서 fx가 0이 되는 점을 살짝 찾아보시면 범위상 요런 데랑 요런 데서 이제 미분이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면 미분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요것은 요 범위에 속하지 않죠. 얘도 속하지 않죠. 누구만 속하냐면 얘만 속해요. 얘가 속한다는 거는 fx가 0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이제 뾰족한 형태가 되는데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즉 gx라는 함수는 요 0에서는 미분 불가,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 곱하기 미분 가능한 함수의 상황. 즉 g 0이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저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절대값은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k에서의 너의 연속성을 보셔야 되는데 위아래다가 k를 넣고 서로 같다,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k를 넣고 서로 같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각각을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을 찾아봅시다. 위아래다 k를 먼저 넣어보시면 k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나오나요? 밑에는 3k 나오죠? 즉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안 되지 않나? 그죠? 즉 이거 위아래다 넣어보면 연속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fx의 연속성을 보는 거는 사실은 아니야. 누굴 보셔야 되냐면 절대값 fx의 연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가 같은지를 보시면 되죠. 어떻게 나와요? k는 6 나오죠. 6 이렇게 k가 6이 나오면 우리는 k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값 fx가 x는 k에서 연속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때가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k 넣어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5k니까 2분의 5k의 제곱 나오죠. 너랑 마이너스 k 나오죠. 이렇게 즉 k 값이 5분의 2가 나옵니다. k는 5분의 2. k가 5분의 2가 되면 이번에는 절대값 f가 x는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이 나와요.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죠. 어차피 k가 6이거나 5분의 2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될 테니 둘 다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즉 gx 입장에서는 만약에 k가 6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절대값 fx가 5분의 2에서 좌우극한이 다른 불연속이 나옵니다. 좌우극한이 다른 불연속과 미분 가능한 gx를 곱해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그 점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k가 이제 5분의 2가 되면 마이너스 이번엔 6에서 거꾸로 또 좌우 극한이 다른 불연속이 나오고 또 중근으로 가져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이 되는데 그때 판단할 것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 k가 6일 때 요 함수가 그렇다면 5분의 2에서 불연속이지만 k가 6일 때 너가 그러면 연속이긴 한데 미분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k가 6이 되면 여기다가 한번 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x에 x 빼기 9고요. 너가 이제 2x 플러스 6인데 이제 x는 6에서 보는 거죠. 6에서 6을 일단 넣어보시면 6 곱하기 너가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18 여기는 플러스 18이지. 요거 6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나올까요? 잘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서 얘는 꺾어 올라가거든. 자, 미분해보시면 2x-9가 되는데 6 들어가면 3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 2가 나옵니다. 절대값이 씌워서 올라가는 뭘 하든 간에
6에서 연속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언정 미분 가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분이 불가. 즉 K가 6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6이면 절대값 fx는 x는 6에서 연속이지만 미불이 되고 x는 마이너스 6에서는 불연속이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gx는 6은 그냥 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6은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x에 x 빼기 6에 x 더하기 6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g' 0이 0보다 작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나누기 x 한 다음에 0을 대입해 보세요. 0 넣어보시면 정확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216이 나오면서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때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k가 5분의 2가 되면 다 똑같은데 우리가 5분의 2에서 내 생각에는 연속은 되지만 미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 5분의 1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차피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니까 너가 x에 x 빼기 5분의 2니까 5분의 3인가? 이쪽은 똑같이 직선이고요. x는 5분의 2에서의 확인을 해보는 건데 미분해보면 2x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죠? 그러면 5분의 4 빼기 5분의 3 근데 얘는 2랑 다르죠?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5분의 2에서 미분이 안 되고 그 대신 연속성은 확보하고 그 대신 마이너스 5분의 2에서는 또 불연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gx는 다 논리가 똑같은데 요 6 대신에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x에 x 빼기 5분의 2에 x 더하기 5분의 2의 제곱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잠시 뭐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조졌다. 왜 조졌냐면 얘도 G'0 음수 나오는데 G' 음수 나오지 않니? 요건 것 같은데 왠지 얘는 그러니까 숫자가 위에 건 것 같긴 한데 밑에 게 왜 안 될까? 밑에 게 안 돼야 되는데 잠시만 5분의 2가 되면 연속은 되고 맞기 연속성 했고 5분의 2 이게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이에요. 거꾸로 요거죠 요거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잘못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G' 양수 나오죠? 그래서 요쪽은 이거 안 되고 너다. 만약에 요게 부동화 바뀌면 오히려 밑에 거다. 이렇게. 조금 어렵죠? 네.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뭐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다. 좌우극한이 다른 불연속과의 곱함수 미분 가능성. 좌우극한이 이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인 그런 상황의 곱함수 미분 가능성. 151번은 쉬워요. 풀어볼까요? 151번은 우리 예전에 비슷한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푼 적 있어. 아직까지 본인 학교 시험 기간 모르는 사람 전 다 알죠? 저안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는 보내줬어.
아니, 모르는 사람을 손들라고 그랬잖아. 알면 됐고, 모르면 혹시 모른다 하지. 수업 끝나고 정리 한번 좀 해놓을게요. 10월 중순에 모은 학교도 있던데. 한 달생이네. 너희 여기 없어? 시절이 없어? 아니 그 10월 1일 저기 또 뭐 개소리 하려고. 아니, 저희 시험 끝나고 6일 동안 진짜 자랑을 했어요. 5일에 시험 끝나고 학교를 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요. 아, 그래? 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럼 그때 뭐 하냐? 놀아요. 방학인가? 쌤 수학 클리닉 오겠어요. 미적분 해야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f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가 이제 gx고, 그러면 얘는 이쪽이죠? 이렇게. 여기가 4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등호는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k는 4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제 4 이상을 가야 되고, 즉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거지. 앞에 2가 곱해지면서 원래 절대값 안에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 1짜리던 게 2가 곱해지면서 조금 더 뾰족해집니다.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해지는 상황. 3차 함수랑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H5의 값을 구해봐라. K값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K값이 조금 작으면 이런 모습이고요. 조금 더 커지다 보면 연속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또 다시 불연속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K값이 증가하는 상황. 이쪽 방향으로 K가 증가. 근데 이제 케이스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미분 불가, 여기서 불연속, 미분 불가죠. 미분 불가 2개니까 인수 2개 필요하고 불연속이면서 좌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인수가 2개 필요해요. 그래서 총 인수가 4개 필요한데 우리는 곱해진 함수가 3차 함수입니다. 즉, 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뭐밖에 안 되냐면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연속이 되면서 미분이 불가인 요것밖에는 없습니다. 너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K값은 2고요. 우리가 요 HX는 마이너스 2와 0과 4에서 근을 갖는 얘는 X에 X 더하기 2, X 빼기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곱함수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하나하나 다 판단하기엔 너무 번거로운 종류의 문제입니다. 52번 내볼까요? 얼마 안 남았죠? 어휴, 3개밖에 안 남았네. 심지어 153번은 쉽네. 문제가 어디 이거 그러니까 쌤이 이론에 이제 다 파악하고 쉬워 보이는데 무섭게 다 조건 안 넣어줘가지고 하나에 못 풀어갔네. 사람을 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자, 생각나네요. 직각 이등변이고 종이를 접었을 때 종이의 넓이. T값의 범위에 따라서 종이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범위는 어딜 경계로 달라져요? T가 1일 때를 경계로 달라지죠, 모양이. 종이의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 튀겨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죠. 거기가 이제 1보다 T값이 커지게 되면 그런 모습이지, 그지?
아. 오케이. 이일 단위 돼야 돼요. 1일 단위 때려야 돼요. 뭐가? 저렇게 저렇게 안 돼요.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는. 오케이. 어차피 등호는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 함수를 S로 T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식 쓰시면 끝.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분의 길이가 전체가 2짜리죠. 너가 2짜리고, 너도 2짜리죠. 너를 접었을 때 생기는 도형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나 같으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합으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은 t고 2t니까 t제곱이죠. 요 삼각형은 요만큼의 길이는 얘랑 같죠. 얘가 2-t인데 너의 제곱의 절반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2분의 1 t 빼기 2로 바꾸겠습니다. 의 제곱. 그래서 st가 뭐가 나오냐면 t제곱 더하기 2분의 1 t 빼기 2의 제곱이 나와요. 요때도 이제 비슷한 방식인데 요때는 이제 너를 접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런 모습이 되죠. 즉 어느 부분만 제외하시면 되냐면 요만큼만 제외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4짜리고 아닌가? 2짜리인가? 2 그죠? 2 빼기 요쪽의 넓이는 방금 전에 한 얘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t 빼기 2의 제곱인 거죠. 요게 이제 t가 1보다 크게 됐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마지막에 요 t를 1로 보내고 있고 이와 같이 생긴 극한에 너의 값이 존재하는가 갖다 대입해서 1보다 클 때 작을 때 각각 극한을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리미트 1보다 작을 때는 2t에 1보다 작을 때가 저쪽이죠. 네. 그러면 묶읍시다.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2t 되나? 네. 플러스 2 나오죠? 네. 이렇게 빼기 3 t 빼기 1 일단은 제대로 구한 건지를 보기 위해서 위에다가 1을 한번 넣어서 0으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1 들어가 보면 정확히 3으로 가죠. 3 빼기 3이니까 괜찮네. 요거 분자에 있는 거 미분해서 1 갖다가 곱하시면 그러니까 1 갖다 대입하시면 약분되면서 3t 3승이니까 9 나오죠. 9 그 다음에 너랑 하면 마이너스 4t 제곱이니까 빼기 8 마지막에 4t니까 플러스 4까지 요게 이제 너의 1로 가는 극한인데 똑같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S 자리에 아까 제 대신에 요게 들어가면 됩니다. 2t에 요거 없어지나? 2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2t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이렇게 생겼네요. 역시 혹시 모르니까 1을 대입해 보시면 2분의 3 곱하기 2라서 3 돼서 딱 맞고, 이것도 이제 미분계수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끝. 자, 약분되면서 마이너스의 3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에 너가 4t니까 플러스 4 나오나요? 그러면 플러스 8 되죠? 이렇게 되죠. 너랑 너랑 서로 같은가. 보시다시피 서로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한다. 이거 둘이 다르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게 된다. 그 다음에 153번은 쉬우니까 해볼까요? 15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4번 약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153번의 요 극한의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고요. 적당히 이제 F1을 더해주고 빼주면서 식을 조금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응?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극한의 식을 선생님이 두 개로 바꿨죠. F1을 빼주고 더해주면서 양쪽을 각각 어떤 미분계수의 형태로 바꿨는데, 그때 여기는 이제 2h고 너가 h이기 때문에 2를 맞춰줘서, 그럼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부분이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가 2 곱하기 1에서의 좌미분계수, 뭐 1에서의 도함수의 좌극한이긴 한데 어차피 연속함수라 상관없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보다 얘가 좀 커지죠. 그래서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1에서의 우미분계수. 그래프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보시면 fx는 0과 1에서 이런 식으로 뾰족하죠. 근데 이제 미분이 안 되는 함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미분이 안 되는 점에서의 좌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한 개씩 없어지면서 그냥 f' 1에서의 좌미분계수만 하나가 남게 된다. 좌미분계수 쪽이니까 이쪽이 남죠. 그래서 너 미분해서 1 갖다 놓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답이 그래서 1번에 있다. 자, 154번 풀어보시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수업을 하시는 알면서 잘 알면 풀어보세요.
요거 오늘 거 과제 미리 나눠줄게요. 화장실? 이거 하나 하고 갈 건데? 급해? 그래? 뭐 갔다 오세요. 응? 아 근데 이거 좀 걸려. 응. 남자가 돼서 요 푸는 동안에 미리 나눠줄 테니까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추석 다섯. 쉬고 오는 동안 과제량은 더 많아지나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과제가 없진 않죠. 없진 않죠. 추석 선물 있나요? 추석 선물? 선생님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아니요. 그 만들어야 되는 그게 잘했는데. 여러분이 뭐 원한다면 열심히 만들어야죠. 선물을. 저기 뒤에 앉았구나. 자, 이것도. 자, 5개, 2개. 여성분들이 국제에다가 뿌려도 돼요. 미리 보는 영상. 빨리 풀어보세요. 154번은 3년 전 고3 모의고사 22번이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 절대값 어쩌고 나와 있는 요거 있죠?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요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숙제를 보고 있네요. 고발이나 고발. 쌍둥이죠. 빨리 풀어봐. 이게 이제 형태 자체가 무슨 형태라고 그랬죠? 좌우미 분리수의 합이죠? 좌미 더하기 우미. 근데 함수 자체가 그냥 fx가 아니라 절대값 함수인 거지, 그지? 절대값 fx에 대해서 각 점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fx가 0보다 크면 그냥 f'x일 것이고, 그게 이제 2배니까 좌우 미분계수 합이니까 2f'x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요와 같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요거를 이제 뭐 편의상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너를 예컨대 hx라고 한다면 도대체 h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요 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오갑니다. f'x의 2배와 마이너스 f'x의 2배, 요 두 가지를 오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fx가 0보다 커,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요런 점이야. 그럼 요런 데서는
이제 f'x를 이제 2배를 해서 어차피 좌우 미분계수가 어차피 미분이 되는 점이니까 좌우 미분계수 서로 같고 둘 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f'x니까 2f'x가 됩니다. 요런 동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는 fx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뒤집어지면서 마이너스 fx로 바뀌고 도함수도 마이너스 f'x로 바뀝니다. 그때 좌우 미분계수의 합은 마이너스의 2배의 f'x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바로 요 점들이 어떻게 되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함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미분이 안 되는 뾰족한 점들에서는 좌우 미분계수의 합의 형태가 항상 0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 hx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바로 요 0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주어진 fx에 맞춰서 f'x랑 마이너스 f'x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얘랑 요거가 뒤집어진 자, 요렇게 각각 그려볼게요. 이쪽이 f'x 근데 어차피 2f'x 따라가야 되니까 2배 마이너스 2f'x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는 절대값 fx라는 함수 자체가 fx가 아닌 마이너스 fx를 따라가고 그 함수의 도함수 역시 f'x가 아닌 마이너스 f'x를 따라가면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동네로 넘어오면서 이쪽 동네에서는 fx가 양수지 f가 양수니까 도함수는 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요. 언제까지 너를 따라가냐면 요 실근이 될 때까지. 다시 여기부터는 너를 따라갑니다. 다시 여기부터는 너를 따라가요. 자, 요렇게 생긴 함수예요. 됐어? 그래서 요 hx라는 함수는 만약에 fx가 세 점에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면 정확히 세 군데에서 그 실근에서 불연속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hx에다가 무슨 함수를 곱해줬냐면 f에 x 빼기 3이라는 함수를 곱해줬지. 걔는 fx라는 함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을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세실근이 있었으면 얘네가 3만큼 오면서 세실근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곱함수 연속성 판단상 너의 불연속점과 너의 실근이 서로 같아야지 곱했을 때 연속이 된단 말이야. 근데 너를 평행이동을 했는데 원래 것과 같을 리가 없겠죠. 즉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을 수가 없다입니다. 만약에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점에서 제가 불연속이었겠지, hx가. 근데 너가 평행이동해서 가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불일치하죠. 즉 연속이 될 수가 없죠. 즉 이런 상황 역시 아니고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이와 같은 상황의 fx라고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hx를 그렸을 때 여기가 불연속일까? 여기가 불연속일까? 보니까 무조건 오른쪽이죠. 왜 오른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통과할 때 부호가 달라지고 f'과 마이너스 f'O가 가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어차피 0보다 작거나 같죠. 어차피 얘를 주구장창 따라가겠지, 맞아? 즉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고.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쪽에서 불연속이 됐을 텐데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3만큼을 평행이동하면서 정확히 여기 있던 실근이 어디 위로 올라가게 되냐면 이 불연속점 위로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이야. 다 했어. 자, 마지막에 너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요. 그 x좌표의 합이 7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요 실근이 되는 즉 gx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원래 거 기준에서 얘가 이렇게 가면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F의 X 빼기 3이거든. 그래서 실근이 평행이동한 거 기준해서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거 요거 요 상황에서 우리가 요 hx가 0이 되는 시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hx는 언제 0이 되냐면 f'이 0이 되는 이런 시점들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좌우 미분계수가 이제 달라서 둘이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가 너가 미분계수가 0이었던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요게 알파 1, 요게 알파 2, 알파 3, 마지막으로 알파 4까지 우리가 간격이 3짜리이고 비율 관계상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알파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알파1이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가 플러스 2죠. 여기까지 플러스 3이에요. 여기까지는 3, 3 갔으니까 6이죠. 는 7이고 끝입니다. 22번 치고 사실은 조금 쉽죠. 왜냐면 요